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지금 소중한 우리의 뇌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미국 메요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랍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라는 진단을 받기 무려 6해 전부터 우리 뇌는 남몰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대요.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는 해마라는 곳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3배에서 5배나 더 빠른 속도로 작아지고 있었던 거죠. 더 마음 아픈 사실은 정작 자신은 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치매입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의 불씨가 있습니다. UCLC 뇌건강연구센터에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하루에 딱 3분 놀랍게도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값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답니다. 그저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운동으로요. 그 운동을 꾸준히 8주간 했더니 뇌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이 무려 22%나 좋아졌대요. 기억력 점수도 15%나 올랐다고 해요.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뇌로 가는 혈관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던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운동은 침대에 누워서도 편안히 TV를 보면서도 심지어 설거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 뇌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20여 년간 수천 명의 소중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뇌를 직접 들여다본 의사로서 말씀드려요. 70대 어르신들도 물론 계셨죠. 60대이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요즘은 50대 심지어 40대에서도 뇌가 보내는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소중한 개인정보를 위해 성함은 가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태수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유능한 은행 지점장으로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이죠. 늘 사람을 상대하고 복잡한 숫자를 다루며 꼼꼼히 계약서를 살피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고객의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곤란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중요한 서류에 서명도 엉뚱한 곳에 하시는 실수를 하셨고요. 처음에는 그저 요즘 내가 너무 무리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방금 나눈 이야기도 금세 잊어버리고 익숙한 집으로 가는 길마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답니다. 걱정하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고 MRI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의 나이가 실제보다 무려 10살이나 더 들어있었던 거죠. 이른바 초록이 치매였어요. 젊다고 해서 더는 마음 놓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 스승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치매를 이기는 진짜 비결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뇌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작은 습관에 숨어 있다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약만 처방해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정말로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찾아 나섰답니다. 손끝이나 혀를 조금씩 움직여보는 것처럼요. 목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향하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을요. 수백 번 넘게 직접 확인했답니다. MRI 사진을 통해 비교해보면 운동 전후 뇌 혈류량이 달라지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효과가 가장 뛰어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만 소중히 골라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치매가 찾아오기 6해 전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약을 먹었던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순간들이요. 어제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아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0해 전 결혼식 날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시죠. 신랑 신부가 손잡고 들어서던 그 순간처럼요. 벅차오르던 감정까지 생생한데 바로 어제 점심 메뉴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거죠. 바로 이런 현상이 치매가 오기 6해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어요. 최근의 기억은 희미해지는데 아주 오래전 기억은 더욱 또렷해지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사건 기억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뇌의 기억 창고에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부터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기억을 가장 먼저 보관하는 곳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치매가 진행되면 바로 이 해마부터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답니다. 반면에 오래된 기억들은 뇌의 여러 곳에 나뉘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지만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게 돼요. 오래된 컴퓨터가 파일을 열고 저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요.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알아볼까요? 방금 하려던 일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불을 꺼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방문을 나서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죠.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매게 되고요. 제 환자분 중 67살이셨던 박영희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분은 매일 아침 현관문에 쪽지를 붙여두곤 하셨대요. 가스밸브는 잠갔나, 문은 잘 잠갔나, 지갑은 챙겼나, 와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집을 나서자마자 불안한 마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요. 깜빡 잊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뇌가 잠시 쉬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음먹은 대로 몸이 바로 따라주지 않는 그런 서운한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우리 뇌 앞쪽 전두엽의 기억 보관함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세 번째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거나 말이 입안에서 맴도는 경우예요. 어머니 그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가족의 말에 나는 처음 하는 것 같아 속상하셨죠. 분명 처음인데 싶어 당황스럽고 하고픈 말은 있는데 알맞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 저기 그것 좀 하면서 손짓으로 대신하게 되죠.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그걸 부를 이름표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에요. 혀끝에서만 뱅뱅 도는 그 답답한 말이에요. 제게 마음을 터놓으신 74살 이정자 어르신은 손녀딸의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아서 다른 손녀부터 며느리 이름까지 부르고 나서야 겨우 제 이름을 찾아주셨다고 해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다 보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조차 두려워졌다고 고백하셨어요. 우리 뇌의 언어 중심부가 조금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곁에 있는 가족들이 먼저 하고 느끼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잦아진다면 소중한 기억을 간직한 전두엽과 해마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매일 걷던 익숙한 길이 문득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했더라 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칫한 경험 있으신가요? 주차장에서 내 차를 어디에 뒀는지 한참을 찾아 헤맨 기억은요. 때로는 우리 집 화장실 가는 길마저 아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뇌에서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부분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신호예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 뇌 뒤쪽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전과 달리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물건 값을 치르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 맞는지 헷갈리고 텔레비전 리모컨 버튼들이 유난히 복잡하게만 보이죠. 한때는 눈 감고도 하던 일들이 버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는 것도 왠지 모르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들도 자꾸만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이는 계산과 판단을 도와주는 우리 뇌의 이마 바로 뒷부분 전두엽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의 힘이 쭉 빠지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 그게 가장 마음 아프고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예전엔 참 좋아했던 드라마도 이젠 시들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울리는 전화벨 소리마저 버겁게 느껴지고 그저 조용한 집에서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삶의 활력이었던 취미 활동에도 마음이 가지 않아요. 평생의 낙이었던 등산이나 낚시조차 시들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외출하자고 손 내밀어도 귀찮은 마음에 거절하고 나도 모르게 집 안에만 머물게 돼요. 이건 그저 기운이 없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뇌 속에서 의욕을 샘솟게 하는 길이 조금씩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음이 무뎌지는 느낌, 바로 초기 치매의 신호 중 하나로 정신적인 피로감이 쌓여서 우리 뇌의 활력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고마운 의욕 물질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제 7번째 신호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전과 달라지셨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불쑥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지거나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식욕이 부쩍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찾아오기도 해요. 늘 따뜻하고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거친 말을 내뱉으시거나 언제나 신중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무모한 결정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입이 짧으셨던 분이 갑자기 많이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뇌의 기능이 조금 약해졌다는 뜻이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중 3가지 이상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세요. 바로 지금이 우리 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골든타임이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뇌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돌봐드린 분들 중에서도 초기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꾸준히 뇌 건강을 챙기신 분들은 상태가 좋아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70대뿐만 아니라 50대, 심지어 40대에서도 뇌의 시간이 조금 빨리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자료를 보면 전체 환자분들 중 9%가 65살이 되기 전에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중 절반 이상은 50대 혹은 그보다 젊은 분들이고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50대에서 64살 사이의 젊은 환자분들이 최근 5년 동안 무려 3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째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족한 잠, 그리고 간편하게 먹는 음식들, 여기에 움직임이 적은 생활 습관까지 이 4가지가 우리 뇌를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오늘날 우리는 하루 평균 15시간을 앉아서 보낸다고 해요. 출근길 사무실 그리고 집에서까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참 많죠. 편안한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움직임이 줄어들면 우리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조금씩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연구팀이 발표한 반가운 소식인데요. 하루에 단 10분 남짓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소중한 기억, 저장고가 작아지는 걸 25%나 늦춰준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운동은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어요. 그저 저를 따라 편안하게 해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뇌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밤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하루에 6시간도 채 못 주무신다면 뇌 속에 좋지 않은 찌꺼기 단백질이 쌓이게 돼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 뇌세포를 힘들게 해서 기억의 길을 방해할 수 있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스스로 대청소를 하거든요. 낮 동안 쌓인 피로 물질들을 맑은 뇌척 수액으로 말끔히 씻어내죠.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이 소중한 청소 시간이 줄어들어서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시간보다 적게 주무시는 분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뇌로 향하는 혈관의 길을 좁게 만들 수 있어요. 길이 좁아지면 당연히 뇌로 가는 혈액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서울대학교 병원 치매센터의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치매 위험이 2.3배, 당뇨가 있으시면 1.8배, 고지혈증의 경우 1.6배나 높다고 해요. 만약 이 세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위험은 더욱 커지겠죠. 특히 중년기를 지나면서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뇌혈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들이 쌓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20년, 30년 뒤에는 그 영향이 치매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우리 혈관을 뻣뻣하게 만드는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30% 이상이나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가공식품 속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기도 하죠. 혈관 건강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 우리 뇌를 지치게 한답니다. 네 번째는 평소에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도 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의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45%나 더 높다고 해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루에 단 20분만 걸어주셔도 우리 소중한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아주 특별한 영양분이 나오거든요. 이 성분이 뇌세포를 튼튼하게 감싸주고 새로운 뇌세포가 쑥쑥 자라도록 도와준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햄에서는 더욱 그렇죠. 새 뇌세포가 태어나려면 운동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요.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이 우리 뇌에 염증을 만들 수 있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1.5배나 높다는 마음 아픈 결과가 있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뇌백신인 셈이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는 여러 곳이 동시에 반짝이며 일하기 시작해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의미를 헤아리고 또 어떤 대답을 할지 고민하고 표정과 몸짓까지 읽는 모든 순간이 뇌를 깨우는 훈련이 된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혈액순환이 멈춘 뇌쉼을 잃어버린 뇌, 그리고 외로운 뇌에서 치매라는 슬픈 병이 싹트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여기서 희망을 놓으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만 꾸준히 따라하셔도 뇌로 향하는 혈액의 길이 활짝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MRI 사진으로 그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신 분들이 정말 계셨답니다. 단 8주 만에 뇌 혈류량이 20% 넘게 좋아진 기적 같은 일도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네, 제가 진료실에서 두 눈으로 직접 그 변화를 목격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딱 3분 8주 동안만 정말 꾸준히 이 운동을 해주셨거든요. 그 결과 MRI 사진으로 전후를 비교해보니 뇌로 흐르는 따뜻한 피의 양이 평균적으로 19%에서 많게는 22%까지나 늘어난 걸 확인했어요.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무려 15%나 향상되었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UCLA 뇌연구소에서 2020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연구 내용이에요. 비싼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랍니다. 오직 내 노력으로 소중한 뇌를 건강하게 깨우는 운동법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뇌신경을 자극하는 파타카라 발음과 혀 운동이에요. 여러분 혹시 입과 혀를 움직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 뇌세포의 30% 이상이 바로 입과 혀, 그리고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혀만 살짝 움직여줘도 뇌가 활짝 깨어난답니다. 사실 우리 뇌에서 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주인이 바로 입과 혀예요.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복잡한 움직임을 하는 놀라운 근육 중 하나예요. 이 혀를 움직여주면
뇌에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과 감각을 느끼는 부분이 동시에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해요. 하버드 의대와 일본 국립뇌연구소가 함께 진행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혀 운동 하나만으로도 우리 뇌의 앞부분으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단어를 떠올리는 능력 또한 향상되었고요. 파카라 같은 소리는 우리 입술과 혀목의 근육을 골고루 움직여준답니다. 그래서 운동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해요. 자,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저를 따라 소리 내어보세요. 입을 시원하게 벌리고 파 하고 외쳐보는 거예요. 두 입술을 꼭 붙였다가 팡 하고 터트리는 느낌으로요. 네, 바로 그거예요. 입안 가득 공기를 모았다가 한순간에 터트리는 기분으로 해보세요.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10번 같이 해볼게요. 하나 파, 둘 파, 셋 파. 네, 이런 식으로 10번을 채워주세요. 다음은 캅소리를 연습해볼게요. 입을 활짝 열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공기를 캅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억지로 기침하는 소리와는 조금 달라요. 아주 맑고 분명하게 카하고 소리내는 거죠. 목 뒤쪽에서 울림이 느껴지도록요. 이것도 우리 함께 10번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 라 소리를 내볼게요. 혀끝을 위쪽 잇몸 뒤에 가볍게 톡 대면서 라 하고 말해보세요. 이가 아니라 잇몸, 바로 뒷부분에 혀끝이 닿는 게 중요해요. 혀가 입천장을 경쾌하게 튕겨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동작도 10번 반복해 주시고 이제 3가지 소리를 이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파카라 파카라 파카라. 이렇게 10번을 반복해 주시면 된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속도보다는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한 음절 한 음절이 선명하게 들리도록 마음을 집중해 주세요. 익숙해지면 속도는 저절로 붙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재미있는 도전을 해볼까요? 파카라를 외친 다음 라카파, 이렇게 거꾸로도 말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10번을 채워주시고요. 아니면 하나 파둘카 세트라, 이렇게 4파, 5카, 6라처럼 숫자를 섞어서 12번까지 이어서 말해보세요. 조금 헷갈리시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헷갈리는 느낌이 들수록 우리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좋은 신호랍니다. 뇌는 새롭고 조금 어려운 과제를 만났을 때 더욱 힘을 내서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지금 새로운 신경길이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천천히 해도 좋으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해요.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설거지를 하실 때 혹은 양치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잠시 해보시는 것도 참 좋아요. 여기에 소리까지 우렁차게 내면 그 효과가 2배가 된답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나누는 분들이 오랫동안 건강한 두뇌를 유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선생님이나 상담사처럼 대화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치매 발병률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혀를 위한 운동을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는 볼 안쪽 밀어주기예요. 입은 가볍게 다물어 주시고요. 혀끝을 사용해서 왼쪽 볼 안쪽을 힘껏 밀어주세요. 밖에서 봤을 때 볼이 동그랗게 튀어나올 정도로 지그시 밀어주는 거예요. 약 2초간 유지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오른쪽 볼을 쭉 밀어볼까요? 똑같이 2초를 버틴 뒤 돌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각각 10번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동작이 처음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뇌를 깨우는 신호랍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가 활발하게 반응해요. 혀의 근육이 뇌의 운동 영역과 아주 가깝게 닿아 있거든요. 두 번째는 혀로 숫자를 그려보는 거예요. 입은 가볍게 다물고 혀끝으로 입안에서요. 커다란 원을 5번 그려볼까요?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3번,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2번이요. 이번에는 숫자 8을 예쁘게 그려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정성껏 5번만 그려주세요. 턱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시고요. 입 주변에는 힘을 빼고 편안하게요. 오직 혀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혀끝이 입천장과 볼 안쪽을 골고루 스치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는 혀끝으로 톡톡 두드려주는 거예요.
입을 살짝 벌리고 혀끝을 위심몸. 뒤쪽에 톡 앞니, 뒤에도 톡 아랫니, 뒤에도 톡,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도요. 이 순서대로 돌면서 10번만 반복해주세요. 꼭 빨리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서두르면 혀가 놀라서 경련이 올 수도 있거든요. 숨은 코로 편안하게 쉬어주세요. 숨이 찰 때만 입으로 살짝 내쉬면 된답니다. 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침이 잘 돌아서 좋아요. 침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물질과 소화를 돕는 효소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입안도 건강해지고 소화도 편안해진답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쉬운 운동은요. 손가락을 자극하는 운동, 바로 손가락 교차하기와 손뼉 치기랍니다. 우리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뇌세포의 무려 3분의 1이 손의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쓸수록 뇌가 건강해져요. 피아니스트나 의사 선생님들처럼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분들의 뇌가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교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매일 5분씩 4주 동안 손 운동을 했더니 무언가를 기억하는 능력이 23%나 좋아졌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손가락 끝 맞대기입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편안히 내려놓으시고요. 엄지와 검지 끝을 서로 톡하고 맞춰보세요. 손가락 끝이 정확하게 만나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 톡, 그 다음은 약지 톡,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까지 톡. 참 잘하셨어요. 이제 반대 순서로 돌아가 볼게요. 새끼손가락부터 약지 순으로 톡. 가운데 손가락 톡, 검지 톡. 거꾸로 하려니 조금 헷갈리시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번엔 리듬에 맞춰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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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양손을 같이 하셔도 좋고 한 손씩 차례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정확하게만 해주세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함께 10번만 따라 해볼까요?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신경들이 뇌에 똑똑하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덕분에 우리 뇌가 활기차게 깨어난답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치는 거예요. 가슴 앞에서 손을 쭉 뻗고 경쾌하게 손뼉을 한번 짝 쳐주세요. 다음엔 손등끼리 가볍게 부딪히고 다시 손바닥으로 짝 하고요. 또 손등끼리 짝. 잘하셨어요. 이제 리듬을 타며 신나게 해볼까요? 손바닥 손등, 손바닥 손등. 이 간단한 몸짓이 우리 뇌의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주는 아주 놀라운 운동이랍니다. 20번만 더 힘내서 해볼까요? 양손을 같이 움직이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가 놓인답니다. 이 다리가 활성화되면 양쪽 뇌가 훨씬 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요. 세 번째는 손가락 교차하기예요. 이번엔 조금 더 집중해 볼까요? 왼손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살짝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동시에 손가락을 바꿔보는 거예요. 왼손은 엄지와 약지,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로요. 한 번 더 바꿔볼게요. 이번엔 왼손이 엄지, 중지, 오른손은 엄지, 약지. 조금 헷갈리시죠? 바로 그 느낌이 중요해요. 뇌가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할 때 새로운 길이 반짝하고 생겨나는 순간이거든요. 처음엔 손이 꼬여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리듬만 따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번만 반복해보세요. 처음엔 천천히 익숙해지면 조금씩 빠르게 하면 돼요. 이런 작은 변화가 바로 우리 뇌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양치할 때 한 손씩 해보셔도 좋고 TV를 보면서 무심코 손을 움직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작은 습관이 매일 뇌를 깨워주니까요. 81살 최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시면서 이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6달 만에 손놀림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셨고 포기했던 바느질을 다시 하게 되셨다며 무척 기뻐하셨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조금 빠르게 걷기입니다. 걷는 게 운동이 될까 싶으시죠? 하지만 걷기만큼 우리 뇌에 활력을 주는 보약도 없답니다. 이건 하버드 대학교에서 직접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루 딱
30분만 기분 좋게 걸으면 우리의 소중한 기억, 창고인 해마의 크기가 무려 12%나 커진다고 해요. 뇌로 가는 혈액도 25%나 풍부해진답니다. 걷기는 온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운동이거든요. 바로 걷기 운동이랍니다.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혈액을 쭉쭉 밀어 올려주거든요. 덕분에 뇌까지 신선한 피가 넉넉히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걸어야 효과적일까요? 기억해주세요. 숨이 살짝 찰 정도가 가장 좋아요.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긴 힘든 정도요. 바로 그 정도의 속도랍니다. 두세 문장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어서 말하려면 잠시 숨을 고르게 되는 바로 그 느낌이에요. 평소보다 한두 걸음 더 넓게 내딛는다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어깨 높이까지 올려주시고요. 팔꿈치는 직각, 그러니까 90도 정도로 구부린 채로요.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몸이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바로 그게 딱 맞는 속도랍니다. 내 걸음걸이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딱 10초만 세어보세요.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양발을 모두 합쳐서 17번에서 19번 사이로 걸으셨다면 정말 이상적인 속도예요. 1분에 100번에서 110번 정도 걷는 셈이죠.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처음 3분은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예열해주세요.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그 다음 20분에서 30분 동안은 힘차게 걸어주세요. 운동이 끝날 무렵 마지막 3분은 다시 속도를 늦춰주시고요. 몸을 차분히 정리하는 거예요. 갑자기 멈추는 것보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게 훨씬 좋답니다. 그래야 심장도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럽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춰주세요. 숨이 너무 차서 말이 잘 안 나올 때도요. 그럴 땐 욕심내지 말고 속도를 줄여주세요. 혹시 혈압이나 당뇨약을 챙겨 드시는 분이라면 식후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가볍게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하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첫 주와 둘째 주는요. 20분을 넘지 않게 걸어주시고 그 뒤부터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세요. 우리 몸이 익숙해질 시간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음을 선택해보세요. 3층 정도의 높이는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멋진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버스 한 정거장쯤은 미리 내려서 걸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걷는 속도가 곧 뇌 건강 나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실제로 천천히 걷는 분에 비해 빠르게 걷는 분의 뇌가 평균적으로 무려 10년 이상 젊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편한 신발끈을 묶고 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바로 오늘부터요. 하루 딱 30분 기분 좋게 빠르게 걷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비결은 목과 두피를 마사지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소중한 뇌로 가는 핏줄이 답답해진답니다. 특히 귀 뒤쪽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승모근과 머리 뒤쪽 깊은 곳에 자리한 후두하근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길이거든요. 우리 목 바로 옆에는 아주 소중한 혈관 2개가 자리하고 있답니다. 이 혈관들이 목을 타고 우리 뇌로 영양을 공급하는데요. 목이 굳으면 이 길이 좁아지게 돼요. 그럼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기 쉽겠죠. 그래서 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기만 해도 뇌 혈류량이 무려 2배나 늘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딱 3분만 저와 함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따라 해보세요. 우선 두 손을 포개어 따스한 온기를 만들어 줄게요. 이 따뜻함으로 몸을 어루만져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두 손을 살포시 귀 뒤 목 옆에 가져다 대어보세요. 손가락 2개 정도가 닿는 그 지점이 시작점이에요. 그 주변에 볼록한 뼈가 만져질 거예요. 바로 그 아래로 우리 몸의 중요한 길들이 지나가거든요. 귀 뒤부터 쇄골 쪽을 향해서 손날로 아주 부드럽게 깃털처럼 쓸어내려주세요. 강한 힘은 필요 없답니다. 내 손에 온기가 전해지는 느낌,
그 정도면 충분해요. 몸속의 노폐물이 잘 흘러가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 둘에 쓸어내리는 느낌으로 10번에서 15번쯤 느긋하게 반복해 주세요. 혹시 뻐근하거나 살짝 아프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순환이 필요한 신호랍니다. 그 지점을 손끝으로 이 최소 3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었다가 살며시 떼어주세요. 너무 아프게 누르면 우리 몸이 놀랄 수 있으니 기분 좋은 뻐근함 정도가 가장 좋아요. 자, 다음은 뭉친 어깨를 살살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손을 반대쪽 어깨로 넘겨볼까요?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에 유독 단단하게 뭉친 부분이 만져지죠. 그게 바로 늘 고생하는 승모근이에요. 손바닥 전체로 포근하게 어깨를 감싸 안듯이 잡고 지그시 눌렀다가 손끝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내주세요. 5을 세며 누르고 다시 5을 세며 쓸어내리는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동작을 총 5번 정성을 담아 반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스르르. 이 편안한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머리에 몰렸던 혈액이 심장으로 편안히 돌아가면서 온몸의 순환길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3번째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두피 마사지예요.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살 부분으로 머리 전체에 가벼운 빗방울이 닿듯 두드려주세요. 정수리에서 시작해서 뒤통수와 귀 위쪽까지 꼼꼼하게, 이마 위쪽까지 기분 좋은 리듬을 타면서 톡톡 한 곳에 10초에서 15초 정도 머물러 주세요. 전체적으로 1분가량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시원하다 싶은 곳은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 더욱 좋답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 뒤쪽 아랫부분은요, 뇌로 향하는 중요한 혈관이 있는 곳이니 최소 10초 정도 더 사랑과 정성을 담아주세요. 두피를 부드럽게 만져주면 모근까지 건강해지는 기분 좋은 효과가 있답니다. 덕분에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죠. 자, 이제 편안하게 마무리해 볼까요? 따뜻한 손바닥으로 머리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정수리부터 양옆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손의 긴장을 세우르르 풀어줍니다. 아주 천천히요. 후 하고 숨을 내쉴 때 머릿속이 맑아지는 평화로운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이 사랑스러운 동작을 딱 3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 샤워 후나 잠들기 전 하루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하답니다. 혹시 두피를 지그시 누를 때 유독 시큰한 곳이 있나요? 바로 그곳이 순환이 조금 더 필요한 곳이라는 신호예요. 두피 마사지가 단지 시원하기만 한 건 아니랍니다. 놀랍게도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음은 아주 간단한 운동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발로 서기를 해볼 거예요. 이건 다리 운동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랍니다. 우리 뇌의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깨워주는 아주 똑똑한 운동이거든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손어회와 판단을 돕는 전두엽이 함께 힘을 모으기 때문이죠. 사실 몸의 균형을 잡는다는 건 우리 뇌가 해내는 아주 경이로운 작업이에요.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 안쪽에서 평형 감각을 느끼고 발바닥으로 땅의 감촉을 읽어내는 등 이 모든 정보를 뇌가 한순간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영국 런던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한 발로 10초 이상 서기 힘든 분들은 3년 안에 인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균형 감각이 우리 뇌 건강의 신호등인 셈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모르니 처음에는 의자나 벽을 살짝 짚고 시작하는 게 안전하고 좋아요. 한쪽 다리를 살며시 들어 올려 10초에서 30초간 유지해보세요. 처음엔 5초만 버텨도 정말 대단해요. 조금씩 익숙해지면 시간을 차근차근 늘려가면 된답니다. 왼발로 10초, 이어서 오른발로 10초, 이렇게 하루 3번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나서 1번, 그리고 저녁에 1번, 이렇게 기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좀 편안해졌다면 이번엔 눈을 감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눈을 감으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 시각 정보가 사라지는 대신 우리 뇌가 다른 감각에 더욱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넘어질 수 있으니
꼭 안전한 곳에서 해주세요. 뒤에 푹신한 소파나 침대가 있는 곳이라면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익숙해지면 양치할 때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요리할 때나 TV를 볼 때도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우리 뇌의 앞부분을 매일 깨워주는 거죠. 몸의 중심을 잡으려는 그 소중한 순간의 말이에요. 온몸에 신경이 살아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비틀거려도 정말 괜찮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뇌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는 사랑스러운 신호거든요.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걸 분명 느끼게 되실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뇌가 다시 건강해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랍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5가지를 제가 사랑을 담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파카라 소리내기 운동을 10번씩 3세트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 3번 식사를 마치고 하시면 참 좋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손가락을 엇갈리는 운동을 2세트 텔레비전 보실 때 즐거운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활기차게 20분 동안 걷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시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네 번째는요. 목과 머리를 부드럽게 2분간 마사지 해주세요. 잠들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답니다. 마지막 5번째. 한 발로 서서 양쪽 모두 10초씩 버텨보는 거예요. 양치질 할 때마다 하시면 잊어버릴 일이 없겠죠.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마음이 더 소중해요. 하루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뇌에 꾸준한 사랑을 보내주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조금씩 그리고 자주의 원칙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3분씩 하는 게 우리 뇌에는 훨씬 좋은 선물이 돼요. 우리 뇌는요, 꾸준한 관심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치매는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뇌는 100살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실인걸요.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꾸준히 노력하시니 놀랍게도 기억력이 다시 회복되셨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이셨던 86살의 정순 할머니는요. 딱 3개월 동안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나서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셨답니다. 가족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고 하시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오늘부터 하루 단 3분만이라도 우리 뇌를 다정하게 깨워주세요. 파카라 하고 소리 내어보시고 손끝도 조물조물 움직여주세요. 발걸음은 가볍게 목의 긴장은 스르르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발로도 잠시 서보는 거예요. 그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환하게 밝히고 뇌로 가는 생명의 길을 다시 활짝 열어줄 거예요. 저도 오늘 밤 파카라를 외치며 감사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다짐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기억 지킴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시작을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혹시라도 걱정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따뜻한 마음과 함께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좋아요 하나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으로 저희의 인연을 이어가요.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가장 먼저 찾아뵐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 여러분 곁에 지혜로운 노년이었습니다.